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한국군이 항모보다 핵잠수함을 먼저 건조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홍보이사인데 오며 가며 뭐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게 지금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5년 안에 북한을 접수를 할 것 같아요. 5년이 아니라 지금 올해 겨울 뭐 이게 넘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불침 항모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양쪽 다 방문하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지금 사이트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이 기밀들을 참 불편한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영상이나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차단됐구나 생각하시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요, 2번 비상대피소 바로가기 나오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목 클릭하세요. 영상 하단의 제목. 자, 원전 동맹 맺고 SMR 개발 수출한다. 한미 원전 동맹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소형 그 원전을 그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몇십 년 동안 습득했는데 그거를 한국한테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해군, 미국 해군 같이 쓰고 핵잠수함에 탑재하고 핵 추진 항모에도 탑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민수용으로 수출도 하고 뭐 그 이야기인데 항모를 건조하면요 최소한 15년, 10년, 15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 함정들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당장 급해요. 당장 급한데 무슨 10년, 15년 기다려. 한국한테 야, 저 함정 좀 막아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가 핵잠수함 기술 줄 테니까 핵잠수함 만들고 야, 항모 예산 빼가지고 핵잠수함 빨리빨리 건조 좀 해줘.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해외 외신에서도 지금 한국이 항공모함보다 핵잠수함을 먼저 개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 군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맞짱을 떠야 돼. 국경선이 어 이게 접해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짱을 떠야 되면 중국의 함정 그 300 몇십 척 되는 함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막아? 그리고 중국이 그 핵미사일 쏘면 어떻게 막을 거야? 지금 북한 핵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핵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그러니까 한국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국 핵무장 하라. 핵무장 해가지고 핵잠수함에 탑재해가지고 한 100발 정도 수중에다 깔아채 놔라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3,000톤급의 그 잠수함을 지금 5척을 이제 건조를 하고 있고 6번함도 조만간에 들어갈 건데 그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거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그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의 핵잠수함 건조하는 업체인 박호기 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 설계 기술 능력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기술은 다 갖고 있고 SLBM도 2발 연달아 발사하는 그 실험도 성공했고 그럼 뭐요? 사이즈를 3,000톤에서 5,000톤을 키우고 안에다가 그 핵추진 그 발전소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한 설계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이미 선체 설계 다 해놨고 사이즈만 키우면 되는데 그리고 한국은 잠수함은 주로 이제 그 대우조선이 주력이 돼가지고 이제 건조를 하는데 대우가 건조하고 현대가 건조하고 돌아가면서 건조하는데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뭐 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건조하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왜냐면 설계도 나오면은 업체들 나눠주고 야 이거 부품 몇 얼마 며칠까지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레고 블록 쌓듯이 그냥 조립만 하면 되니까
대우가 1년 반, 현대가 1년 반. 대우가 만들고 있으면 현대도 만들고, 현대가 만들고 있으면 또 대우가 만들고 하니까 한 5년이면 최소 한 척 이상 혹은 뭐 많으면 두 척 정도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빨리 한국 핵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중국 해군이랑 견제해줘.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어째서 뭐 한지 모르겠지만 한국 해군 여기서 한국 그 해군이라는 건 한국의 잠수함 전대입니다. 잠수함 부대하고 미 잠수함 부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6월 22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수중 음향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 뭐냐?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 북한 해군, 뭐 러시아 해군 내 잠수함 함정들 음문을 따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모아놓은 거 이걸 한국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고 그리고 잠수함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한국 해군 요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훈련시키고 잠수함 뭐 설계되고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가고 그래가지고 잠수함 나오면은 별도로 훈련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실전에 투입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MOU를 맺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미국이. 자, 한국이 한 10년 정도면요. 뭐 핵추진 잠수함 이거 한 척에 2조, 3조. 그러니까 뭐 6척, 7척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6척 해본들 18조입니다. 한국이 18조 원이 없습니까? 한국한테 18조는 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해, 제주도 앞바다,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중국의 함정, 해군, 뭐 잠수함, 뭐 항공모함이 300 지금 뭐 60척이라는데 400척이 있든 뭐 500척이 있든 저기 태평양 쪽으로 나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미국은 그만큼 군비를 증강 안 해도 한국이 알아서 막아주니까 이 소위 말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호주한테 좀 해주라고 할라 했더만 호주는 뭐 오커스 동맹 해가지고 호주한테 핵 잠수함 기술을 주겠다 했는데 호주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죠. 그리고 조선 기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한국의 핵 잠수함이 한 척이 있으면요, 청도와 대련에서 나오는 항공모함, 잠수함, 함정들을 제주도 앞바다에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잠수함 건조 방향이 투 트랙을 가는데 하나는 5,000톤급의 대양 작전, 대양 이 좀 깊은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는 5,000톤급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하나가 있고 2,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 프로젝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해 바다는요 수심이 40m에서 50m 그러니까 큰 핵잠수함이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2,000톤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수소 연료전지로 충전해 가는데 이 수소를 갖다가 잠수함에서 재충전하는 게 가능하대요. 이제 그렇게 기술 개발했대. 그러면 이 뭐야 작전 능력이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의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이 나오다가 제주도 앞바다에 딱 막혀 한국의 핵잠수함한테. 그러면 오도 가다 못하겠죠. 그러면 그 뒤쪽을 이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이 주황색 동그라미 있죠. 재래식 잠수함이 싸는 거지. 그냥 수중에서 하객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학살당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것만 있냐? 러시아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브라모스라는 거를 한국이 이 기술 수입해가지고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뭐 올해부터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데 육상 차량에서도 발사를 하고 함정, 잠수함 또 전투기에서도 항공기에서도 이거를 발사를 하게 한다. 그러면 한 발에 한 20억 잡으면 300척이면은 300발 만들면 6천억, 500발 만들면 1조입니다. 근데 중국은 함정 하나 만들면 1조면 300대면 300조 아닙니까? 500대 만들면 500조. 근데 한국은 1조 들어가지고 500발 생산해가지고 깔아앉히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이 마 3, 4
사거리가 약 500km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저기 아주 해상으로 낮게 이렇게 딱 붙어서 날아가니까 막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를 요격을 했다 한들 그 쇠 파편, 쇠덩어리들이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가서 때려버리니까 적의 함정이 완전히 그냥 걸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플러스 그거는 그대로 가고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마5 이상, 이것도 지금 개발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한 것 같아요. 뭐 몇 년 있으면 또 나올 거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해군 함정 500척을 만들든 의미가 없다. 그냥 대량 학살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함정을 왜 그래 만드냐? 그 조선소들이 민간 선박을 수주를 못합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함정이나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조선소를 살리려고 하는데, 잠수함을 뭐 함정을 500척을 만들든 600척을 만들든 한국 해군한테 저렇게 막혀버리면요,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 함정을 건조를 안 하면 조선소가 망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야, 한국 핵무기 보유하라, NPT에 탈퇴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미 의회가 그 운영하는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 가셔서 미국 학자들이 야, 북한이 핵으로 저렇게 위협하면은 NPT 그 뭐 10조에 보면은 탈퇴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있다고 탈퇴하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핵미사일 만들라 이거지. 한국은 이제 월성 원전에 핵무기 약 한 4,5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탈원전하면서 폐쇄를 했죠. 이게 뭐예요? 한국과 북한의 위협이 되는 이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완전히 거세하려고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완전 국가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 자, 그리고 한국의 핵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 무섭냐면요, 중국 앞바다에 저렇게 핵잠수함들이 있는데 저기서 핵미사일이 몇십 발, 뭐 한 100발 정도 탑재해가지고 쭉 깔아앉아 있다. 그러면요,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미국 쪽으로 발사하려고 미사일을 쐈다 쳐. 근데 올라갈 때는 이게 미국으로 가는 건지 상승 단계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건지 한국으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겁이 나니까는 발사하자마자 그냥 미사일 쏴버린다. 근데 적은 핵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핵미사일을 쐈다고 가정하고 한국도 핵미사일을 쏜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뭐 갖고 싸우나? 그 이제 전투기 대 전투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영국의 핵잠수함 항공모함 만드는 방산업체들이 군산 새만금에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 화살표 보면은 한영 국제투자예전기구, 이제 영국이 대규모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940조의 원전 시장이 열리는데 이제 아마도 영국, 한국, 미국이 돌아가면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다 싹쓸이 할 것 같다. 영국이 금융 돈 대고 미국이 기술 지원하고 한국이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연방 52개 국가,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또 반미 국가는 한국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방산 FTA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미국, 영국이 이제 무기 공동 개발해가지고 공동 수출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연간 420조 원의 무기 구매 시장이 있고 여기에 한 2,000개 정도의 신무기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USA로 인정받는다는 건데 영국의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다가 부품 공장을 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 쉽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아가지고 뭐 그래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한테 돈을 밀어주는데 지금 전 세계 중저가 무기 분야는 한국이 세계 최강자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 공군 해군 전투기 훈련기 교체 사업이 최소 500대, 많게는 1,000대, 전 세계 또 F-16 교체 시장까지 FA50
요게 이제 아마 싹쓸이 한 2,000대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기 장갑차 이것도 한국이 한 50조 정도 시장을 미국 업체하고 공동으로 먹을 것 같고 이제 뭐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은 방산업체가 완전히 꽃을 핀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 무기 사러 다 들어온다. 자, 그건 이제 한국이 이제 불침 항모가 된다는 건 이제 항공모와 잠수함을 쫙 깐다는 거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 전투기는 어떻게 하는가?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생산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은요. 한국의 이 KF-21 이제 블록 30 2030년대 초반에 나오는 블록 30은 F-35급의 스텔스기가 될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는 한국 공군의 전자전 능력은 세계 5위권 이내 한 3, 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전자전 능력, 그 적의 레이더를 마비시키는 능력이 이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벌써 적 전파를 자동으로 복사해가지고 방출, 교란하는 시스템을 한국이 개발했고 그 여기 전투기에 들어가는 각종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기업인데 여기 말이 좋아 중소기업이지 한국의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가 이거 KF-21 무기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만든 이 A사 레이더라고 합니다. KF-X용 A사 레이더인데 생긴 게 꼭 반도체 기판처럼 생겼죠. 반도체 웨이퍼처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요즘은 전투기도 항공기도 전부 다 그겁니다. 이제 전자 선박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전부 다 반도체 기술이 다 들어가는데 한국은 IT 반도체 세계 최강이니까 이 전투기 만드는 것도 성능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KF-21은 뒤에 달고 다니는 게 무인기를 저래 달고 다니는데 지금 한국이 무인기도 이 비행 시험에 성공했다. 3단계 중에 지금 2단계다. 이게 지금 2020년 기술이니까 이제 몇 년이 있으면 사이즈 키워가지고 나오겠죠. 이런 거를 한 500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남한, 북한에다가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남, 해남에서 대만까지가 1143km인데 KF-21 작전 반경이 약 한 13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사거리 500km까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사실은 이 동중국해 전역 여차하면 저기 중국 내 시안까지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공중구비를 받으면은 더욱더 작전 반경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런 전투기를 한 500대를 찍어 가지고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하면은 이 동중국해는 소위 말해서 한국형 F-35가 스텔스기가 동해, 남해, 서해, 동중국해에 몇백 대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손 안 들이고 코 푸는 거고 그냥 공중급유만 조금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참 쉽겠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한국이 필리핀에다가 공군기지를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저기 공중급유 안 받고 가면은 저 빨간색 동그라미인데 저기가 한 1,300km 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을 탑재하면은 충칭시까지 폭격이 가능한데 공중급유를 받으면은 저 안에 청두까지 폭격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핵잠수함, 뭐 이지스함 뿐만 아니라 스텔스기들이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 앞바다, 대만 앞바다, 서해 여기에 쫙 깔리면요. 중국이 숨을 못 쉬겠죠. 그럼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전, 무기 이런 거를 전 세계에 공동 수출하면서 한국한테 돈을 밀어주고 한국한테 방산 기술도 대주고 핵무장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편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자, 지금 한국에서는 F-16 이게 30년 넘어가니까 이제 도태될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100, 뭐 30대, 40대, 160대, 뭐 100몇십 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도태시키고 이제 KF-21로 이제
이제 교체하고 F-15도 저기 벌써 도입한 지 뭐 15년, 20년 다 돼가니까 2030년 되면 30년 이상 되겠죠. 그럼 저것도 서서히 이제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급은 F-35A가 되고 미들급, 말이 좋아 미들급이지 한국형 그 F-35 스텔스기인 KF-21 가지고 뭐 한 500대 뭐 이래 가지고 남한 북한에다 깔아버리고 그 로우급은 그 우리 FA-50 경전투기 있죠. 요거를 갖다가 A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저기 그 뭐야 조종석도 하나 떼내고 거기다가 무장도 추가하고 연료도 더 추가하고 해가지고 작전 반경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그런 걸로 정찰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2030년 이후가 되면 한국은 무지막지한 군사 대국이 돼버립니다. 그 전에도 군사 대국이고 자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뭘 하냐 지금 이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합니다. 8월 달에 한국에서 개발한 달 탐사 위성. 그런데 이 기술을 누가 줬어요? 미국의 나사가 줬다. 이게 뭐냐면 달 탐사 갔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GPS를 지금 만들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지금 100개를 띄운대 100개. 이게 뭐예요? 정찰 위성 100개를 띄운다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을 그냥 이잡듯이 뒤진다는 겁니다. 예. 독자적인 GPS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그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다가 뭐예요? 앞에 탄두만 핵으로 갈아 끼우면은 그러면 지금 뭐 2030년 되면은 한국이 핵미사일을 최소한 100발 이상 뭐 2, 300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잠수함에다가 배치해가 동해 남해 서해에 깔아앉혀 놓고 그런 강국이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지금 우주 무인 왕복선을 개발한대요. 한미 우주 협정이 2016년에 맺어졌는데 이 우주에서 적의 인공위성을 격파시키고 적이 미사일 쏘면 우주에서 그냥 격추시켜 버리고 우주에서 이제 핵미사일도 떨어뜨리고 한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래 되면 게임 끝났지 뭐. 자, 한국은 저 뭐 식량도 지금 뭐 충분히 있고 반도체, 5G, 전기전자, IT, 차량용 배터리,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요즘은 또 수소산업도 한국이 세계 1등이라 하네요. 원전 건설, 원전 해체, 뭐 각종 무기, 해수 담수화 기술, 아파트형 농업, 생명공학, 한미동맹, 또 우방국들 이러면은 전 세계에서 5G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주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무장하고 핵잠수함하고 우주왕복선 만들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으면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영국의 캠브리지나 뭐 옥스퍼드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에서 지금 뭘 연구하냐? 고조선사를 연구하고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백제사를 연구합니다. 왜? 중국 분열시키려고. 지금 끊임없이 해외에서 중국은 고조선의 영역이었다. 공자가 동이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연안, 상해는 백제 유민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해외에서 나온다고 해외에서.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세계 최강이 되겠죠. 예. 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은 어째 됩니까? 유가가 폭등하지. 그래 어째 돼요? 산업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물가가 이제 천정부지로 뛰지, 인건비 뛰지. 그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돈을 안 쓰지. 돈맥 경화 걸려가지고 산업이 부도가 나고 중소기업 무너지고 자영업자 무너지고 저대로 6개월, 1년 가면요. 독일뿐만 아니라 EU의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산업이 전부 붕괴됩니다. 그러면 그 틈을 누가 먹어요? 한국이 다 먹는다고. 자, 일본은 왜 무너집니까? 전기가 없어. 끊임없이 지진, 뭐 화산 지진, 또 뭐 폭우, 거기다가 또 뭐 있어요? 러시아에서 가스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발전소를 돌릴 수가 없고 지진 때문에 정밀 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도체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그 안전 센서가 빠진대요. 반도체를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면 일본도 또 일본이 지금 망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후지산이 뭐 터진다 하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에서 유황가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력발전소가 불이 나가 터지고 건물이 뜬금없이 그냥 지하실에서 그냥 유황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불이 붙어가 불이 나고 갑자기 뜬금없이 도로가 그냥 푹푹 솟아오르는 거예요. 가스 때문에. 그리고 댐이 그냥 갈라지면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업용수를 못 구하니까 도요다고 지금 다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죽어버리고 뭐 유럽 죽어버리고 그럼 그 시장 한국이 다 먹고 돈 생기면 뭐 합니까? 무기 만들고 앞으로 5년 10년 정도면 2030년이면 통일뿐만 아니라 한국이 G2가 글로벌 2 G2가 될 겁니다. 영국하고 미국 이렇게 밀어주면 한국 G2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방안보 전문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차별금지법 이런 거를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자발적 유료 독자 신청은 1877-0248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